간염이라는 뜻은요, 균이 간에서 간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균마다 원인도 다르고 전염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E는 음식으로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급성으로 생겼다 없어질 수 있는 병이고, 그렇지만 간염 B하고 C는 chronic hepatitis라고 일생 동안 남아있는 병으로 돼서 나중에 간 질병, 예를 들어서 간 경화 아니면 간암으로 병이 더 재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 A 같은 문제는 사실이 환자분들이 그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연히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 없이. 그리고 E도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도 심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간염 B 만성하고 간염 C도 두 가지로서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특별히 필요하신 사람들은 치료 안 하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죠. B형 간염은 원인이 균이 피하고 성생활로 전염돼서 그 균이 간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그 문제로서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간의 면역으로 우리 몸이 이 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면역이 균하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서 간에 염증도 생기고 간이 천천히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굳어지는 게 또 빨리 굳어질 수도 있고, 간이 더 굳어지면서 간 경변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젊은 상태에서도 사망할 수가 있어요. B형 간염 있는 사람들은 간암이 훨씬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암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이 병이, B형 간염이 조용히 죽인다고 얘기하죠. Silent killer. 그러니까 멀쩡하신 분한테는요, 증세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황달이 생기든지 갑자기 배가 아프든지 복수가 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암이 재발되면 벌써 이미 치료 기능을 벌써 이미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가 B형 간염이 있는지 검진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이 있으면 검진을 자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치료도 있는데 치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치료하고, 치료를 안 해도 검사를 계속 해야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전에 다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지구에서 B형 간염 발생률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냐면, 가난한 나라한테서는 이 B형 간염이 훨씬 더 흔해요. 왜 그러나 예방 접종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료 방법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피로도 전염이 되니까. 우리나라 호주에서는 피 수혈 받는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하는 피를 받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검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병원 가면 깨끗이 소독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기한테 나면서 예방이 있어도 그 방법으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염 방법이 훨씬 더 흔하고 전염 예방 방법도 부족해서 가난한 나라한테는 B형 간염이 대단히 흔합니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B형 간염이 있으면 아기한테 전염되는 확률이 상태마다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예방을 못 받으면 그런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또 엄마가 균이 엄마 피에 많이 있으면 그 확률도 더 높고, 그리고 또 이제는 엄마한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임신 동안. 그래서 균 활동성을 줄이면 그 확률도 거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인분한테도요, 지금 어린이들은 거의 그 발생이 훨씬 더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 예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40, 50대 되신 분들은 예방도 못 받고, 그런 조금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 B형 간염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10%쯤? 그렇지만 나라가 더 부자로 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의료법하고 또 예방도 접종이 잘 되면 그 확률도 훨씬 더 떨어져요.
원주민한테도 예방으로도 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라마다 사람들한테 이 병이 흔한 자체에서는 또 엄마가 아기한테 또 전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환자분들은 또 의료 쪽도 치료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문제로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자기가 일반 의사한테 가셔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B형 간염에는 일반 피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특별히 알아봐달라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벌써 검사를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드렸던지,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간염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 그러면 예방이 필요합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외로서는 자기의 가족분들한테 물어봐서 전염이 흔하니까 가족의 유전 역사가 있나, 그래서 이웃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사를 해서 자기가 B형 간염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예방을 제대로 받으면 더 이상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방이 3번 주사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한 번 생기면 더 이상 예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B형 간염이 없다, 그 후로서 예방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서 항체가 벌써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방은 3번 주사를 맞아야 돼요. 3번 주사 맞고 나서 다시 이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피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항체 그 다음에 생겼으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있지만 호주에서도 사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오신 사람들이 이 문제로서 많이 아직까지도 일찍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런 이민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자기 건강 관리도 조금 더 힘들고 사는 것도 좀 힘들다 보니까 검진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훨씬 더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검진을 안 받으시니까 간암 아니면 간 질병도 벌써 이미 치료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의사 병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자신이,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한테는 자기네들이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진을 미리미리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뭐 전립선 암 예방하는 것도 있고 유방암 하는 것도 있고 자궁암 예방하는 것도 있고 검진도 다 일찍 하는 것도 있는데, B형 간염도 미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흔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한테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오신 사람들, 태평양에서 오신 사람들, 발생률이 높은 데서 이민 오신 사람들은 꼭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 문제로서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가족분들도 다 검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본인이 깨끗한데 아니면 병이 없는데 친척 중에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도 치료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알면 치료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있는데 자기가 병이 있는지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B형 간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염이 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있으면 또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옆에서 같이 음식도 제대로 안 나눠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좀 두렵다 그런 생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꼭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남하고 이런 얘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치료가 참 간단해요. 이 균은 몸에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 간에 있는 DNA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완치 치료가 없어요. 조정만 하는 치료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B형 간염 때문에 이 질병이 안 될 수가 있는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 경변, 간 경화 있는 사람들도 치료를 하면 그것도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간암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검진만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치료는 부작용 없이 알약으로 드시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약은 조금 치료하는 게 골치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의가 처방을 해드려요. 어떤 일반 선생님들은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아서 처방하실 수 있는 일반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의사도 이런 약을 처방하려면 전문의하고 같이 가까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약이 조금 쓰는 방법도 좀 까다롭고 약값도 비싸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검진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런 치료는 전문의한테 받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첫째는 일반 피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간 문제가 없다. B형 간염 검진을 따로 안 했는데도 피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 유전이 역사가 없어서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있는데 옛날에 일반 의사 아니면 어느 의사한테 건강한 복용자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검진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염되는 방법에서는 이게 성생활하고 피하고 엄마하고 아기한테만 전염이 되지만 어느 사람들은 음식으로 아니면 술잔으로 아니면 손잡던지 아니면 간단한 딴 방법으로 전염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말고 B형 간염이 있다고 남하고 피해하지 않고 정상상 보통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느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 왜냐면 자기 안 사람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어도 정상으로 일생 동안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만 잘하고 그리고 검진을 받고. 그렇지만 B형 간염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죠. 술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지방도 피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전염되는 거를 좀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디 상처가 있어서 피가 흘린다. 그럼 그거를 깨끗이 닦고 그래서 어디 다친 데를 꼭 커버하고 밴드에이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전염되는 것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건강하신 분들은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보통 생활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술을 피하고 담배 피하시고 그리고 비만 피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간 질병이 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간 경변이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 경화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니면 필요 없는 약을 무리하게 쓰시지 말고 조금 열이 있다고 항생제 그냥 막 드시지 말고 그리고 한약 같은 것도 다 안전한다고 생각하고 막 많이 드시는 것도 누가하고 의사하고 이제 확인하고 잘 주의하시면서 드시기. 그리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고기가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단백질을 피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영양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병이 악한 사람들은 영양을 잘 챙겨서 드셔야 되기. 그러니까 다이티션 같은 전문의들 뵈서 식이요법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게 사람마다 제일 적당한지 아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또 틀릴 수 있죠. 예, 사람들은 뭐를 많이 걱정하냐면 맵다는 거를 신경 쓰는데 사실은 매운 게 몸에 특별히 부담이 있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짠 거는 좋지 않습니다.